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의 비전공약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들은 도정 8대 분야 24개 정책과제와 세부과제 113개를 논의했습니다. 신임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2년의 교육자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교육을 위한 현장 혁신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우량 당선인이 전남 최초로 자치단체장 4선에 성공했는데요. 박 당선인의 민선 8기 각오와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무실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은 60여 명에게 20억여 원을 빼앗은 피의자 일당을 베트남에서 검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은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인데요. 박우량 신안군수가 압도적인 표차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민선 8기를 이어갈 당선인의 각오와 미래 청사진을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옷을 입고 재선에 성공한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의 기쁨도 잠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섬 주민들의 걱정부터 앞섭니다. 특히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더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벼농사 또 다른 밭농사에 대한 가뭄 대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려고 그렇습니다. 박 당선인이 꼽은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는 바로 섬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를 재개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6월 24일부터 도처에서 수국축제도 하고 지역마다 축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신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민선 8기 청사진은 지난 4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외딴 섬까지 문화와 예술을 입히고 형형색색의 꽃을 심어 낙후된 섬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여전히 뱃길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 대다수.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기반 시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인 일도 1뮤지엄이라든지 정원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역점을 두어서 4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신안에서 상대 후보를 2배 넘는 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인. 잘 사는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들고 싶다는 각오를 다지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의 비전공약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13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신대학교 총장인 최일 공동위원장 등 각 분과위원과 고문, 도청 실국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를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은 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방향과 공약 현황을 보고받고 8대 분야 24개 정책과제와 세부 실천과제 113개를 논의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전남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약과 정책을 잘 다듬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민 직선 4기 전남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13일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의 구호를 반영해 인수위 이름을 전남교육 대전한 준비위원회로 정하고 사무실을 전남체육교육센터에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곽종월 전 전남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위원장을, 왕명석 전 장흥교육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대중 당선인은 지난 12년의 교육자치 역사를 되돌아보며 공정교육의 가치는 계승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현장의 혁신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의 결과 9대 순천시 의회 의원 구성이 크게 변화됐습니다.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는데요. 8대 의회보다 여성과 청년 의원 비중이 늘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의석 한 석이 늘어난 9대 순천시 의회. 정원 25명 가운데 14명이 새 인물로 교체됐습니다. 초선 의원은 민주당의 김태훈, 서선란, 신정란, 양동진, 유승현, 이향기, 장경원, 장경순, 정광현, 최연아 의원과 국민의힘 이세은, 무소속 우성환 의원으로 모두 12명입니다. 여기에 최미희, 정병회 전 순천시 의원이 각각 8년, 4년 만에 다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정당 구성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20명, 진보당 2명, 무소속 2명, 국민의힘 1명입니다. 순천시 의회 사상 최초로 첫 보수정당 후보인 이세은 비례대표가 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9대 순천시 의회는 지난 8대 의회에 비해 여성과 청년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성 의원은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청년 의원은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면서 원구성이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행정의 해온 업무를 이제 의원들이 숙제 검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컸어요. 특히 이제 올해는 초선이 12명이나 돼서 사실 좀 우려가 큽니다. 그분들이 과연 여성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들을 갖고 있었는가, 또 청년 정책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의정 활동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평균 연령 52.6세, 더 젊어지고 다양해진 순천시 의회. 9대 순천시 의회는 다음 달 1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구성에 이어 자문위원 15명이 추가로 위촉됐습니다. 자문위원은 인수위원회의 취약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산업과 관광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체육 분야에는 정시화 광양시 체육회장이, 산업 분야에는 손효열 전 광양보건대 초장이 위촉됐고, 문화예술 분야에는 박동열 전 광양예총회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인수위원들과 함께 업무를 협의해 성과물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이 본격적인 군정 인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민선 6기 군정 경험을 토대로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13일부터 15일까지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해당 공무원이 배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장흥군은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김성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고 군정을 세밀히 파악해 시급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이 청년 스마트 산단 조성을 비롯한 주요 공약을 정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인수위원회에 주문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13일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고 각 분과별로 협의를 거치면서 국회 예산 심의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목포시 산하단체의 조직 개편과 인사, 시급하지 않은 사업 추진은 적극적으로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국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와 신안에서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목포 신안지부는 13일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가 급등으로 운송 비용이 상승한 반면 운송료는 별반 다를 게 없어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태롭지만 정부의 행태는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화물기사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올해 말 폐기하도록 한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과 베트남의 사무실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피해자 62명을 상대로 22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베트남 공안국과 협조해 호찌민 현지에서 직접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해외 물품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혐의 없음을 입증하려면 대출을 받아 법원 가상계좌에 입금하라며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 생활을 해왔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확인돼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올 하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치솟는 물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가스요금의 정산 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는데 다음 달에 이어 오는 10월에도 더 오를 전망입니다. 전기요금도 지난 4월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4월에 이어 10월에도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반 인상되는 셈입니다. 만약 3분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당장 7월에도 두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되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가스와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에서 100명대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남은 지난 11일 하루 동안 여수 64명, 순천 53명, 광양 21명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7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주로 동부권의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이튿날인 12일은 121명으로 절반 가까이가 줄었고 최근 일주일 사이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이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발사 예정일인 15일, 최종 발사 시각 2시간 전에 고흥우주 발사전망대 특설무대에서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흥군은 관람객들이 원활하게 발사 실황을 즐길 수 있도록 우주 발사 전망대에 야외 실시간 전광판과 통신사 이동 기지국을 설치하고 교통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번 개정안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우주개발 기반 시설의 민간 개방, 인력 양성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쌀 가격 폭락 때문에 농가의 생존권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전남과 전북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시행된 쌀 27만 톤에 대한 시장 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정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 추가 시장 격리 시행, 시장 격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80kg짜리 쌀 한 푸대당 22만 4천 원 정도였던 쌀값은 올해 6월 들어 18만 3천 원까지 하락해 18%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의 섬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목포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11일 낮 8시 반쯤 신안군 고사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복통을 호소하자 경비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같은 날 신안 하태도와 진도 하조도에서도 손목 골절과 발목을 다친 환자가 발생하자 병원 이송을 돕는 등 주말 사이에 섬 주민 3명을 구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